안녕하세요. 이상일의 일석이조입니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를 추모하고 정인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는 해시태그 정인아 미안해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도 국민들이 정인이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기 때문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정인이를 구할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는데 왜 정인이를 살리지 못하고 정인이를 이렇게 떠나보내야 했던 것, 그에 대해서 어느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그걸 제대로 규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인이를 학대했던 양부모 처벌 제대로 받아야 되겠죠. 1월 13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정인이를 학대한 양모에 대해서 아동학대 치사죄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살인죄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도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살인이 분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대한아동청소년과 의사회 회원들이 정인이 사인에 대해서 검찰에 낸 소견서를 보면 살인을 의도했거나 최소한 사망할 걸로 보고 큰 충격을 가해서 학대를 했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과 의사들은 김창룡 경찰청장에 대해서 살인 방조 혐의,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의 책임이 매우 크다는 것이죠. 경찰이 3차례 신고를 받았음에도 정인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적당히 처리해서 별 문제 없는 것처럼 넘겨가지고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걸, 그 책임을 경찰청장에게 물어야 한다는 뜻으로 고발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경찰의 문제 많이 접하셨을 걸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과 함께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적당히 역시 넘긴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문제, 그 다음에 정인이 양부모가 입양하겠다고 했을 때 그 양부모의 상태, 양부모가 과연 정인이를 제대로 키울 것인지에 대해서 깊이 확인하지 않고 그냥 입양하도록 한 홀토 아동 복지에 대한 책임 역시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는 건 더 큰 책임은 대한민국의 대통령, 청와대, 바로 이 나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6월에 충남 천안에서 계모가 9세 남아를 여행 가방 속에 7시간 동안 집어넣고 위에서 뛰기도 하고 해서 아이가 숨 쉴 수 없다고 하는데도 아이를 가방 속에 넣고 결국은 사망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 언론이 이 아동 학대 문제에 대해서 대서특필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때 대통령 문재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책을 아무리 잘 세워도 대책이 작동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엄마의 마음으로 대책이 제대로 작동되게 하라. 정세균 총리
마지막 대책으로 알고 철저히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아동학대 특별 점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그 시점에 정인이에 대한 학대는 이루어지고 있었고, 정인이가 학대받고 있다는 의심에 대해서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특별활동 기간에도 경찰은 이거를 제대로 다루지 않고 정인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결국은 외면을 했습니다. 정인이는 작년 10월 13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엿새가 지난 후인 10월 19일 청와대 청원이 시작이 됩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낀 분들이, 당시 정인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이 안타까움을 느낀 분들이 청와대 청원을 10월 19일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6월에 천안 사건이 있은 다음에 엄마의 마음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라고 했고, 그러고 정인이가 사망하고 청와대 청원이 시작됐는데 대통령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정인이가 사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서울 양천경찰서죠, 자체 조사에 맡기고 솜방망이 징계를 했습니다. 양천경찰서의 12명의 관계자 중 5명은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7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로 징계를 끝냈습니다. 7명은 1, 2차 신고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1, 2차 신고 적당히 넘겨서 양부모한테 혐의 없다,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자체 종결을 했던 그런 경찰들을 고작 경고 또는 주의를 주고 말았고, 3차 신고가 9월 23일 소아과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인이를 진찰했던 이 전문의는 정인이 상태를 보고 매우 놀라서 이거는 아동학대가 분명하다고 신고를 했는데,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역시 양부모의 말만 듣고 별일이 아닌 것처럼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차 신고 관련자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징계를 종결했습니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지 않았다면 경찰은 그 가벼운 징계 조치 그대로 끝내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언론이 올해 1월 초에 보도를 하게 됩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이건 양부모의 학대가 분명하고, 양부모의 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있었는데 경찰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이 신고를 허술하게 다뤄서 결국은 정인이가 사망하게 됐다, 이 보도가 나오니까 뒤늦게 경찰이 호들갑을 떨면서 양천경찰서장 대기 발령 내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국민에게 사과를 하게 됩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면 경찰은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넘어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부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루고 있느냐, 이런 물음표가 생기는 거죠. 10월 19일, 작년 10월 19일 청와대 청원이 이뤄졌는데, 대통령 문재인은 10월 21일 정인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시작된 지 이틀 뒤인 10월 21일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경찰들이 아동학대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다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경찰이 만들어준 자료, 말씀 자료겠죠. 그거를 청와대 비서진이 적당히 약간의 표현만 바꿔서
골자는 아마 경찰 쪽에서 제시한 걸로 기자 출신 저는 짐작하는데,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고, 아동학대 재점검을 통해서 재학대 문제에 대해서 몇 건을 대처를 했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고, 대통령은 그 통계를 그대로 읊어가면서 문재인 정부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다는 식으로, 그리고 경찰이 잘 대처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지 8일 뒤에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였습니다. 대통령이 6월에 충남 천안의 9세 남아 사망 사건에 대해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라고 지시를 했고, 대통령 문재인이 정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는 충남 천안 사건이 있은 뒤에 앞으로는 결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마음을 제대로 먹었다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진 이틀 뒤에 이렇게 경찰을 칭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10월 13일 정인이가 사망하고 10월 19일 청와대 청원이 시작됐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정말 제대로 됐다면, 그리고 평소에 청와대 비서들에게 아동학대 문제만큼은 근절하라고 철저히 지시를 하고, 내가 이것만큼은 확실히 챙기겠다고 대통령이 말했다면, 청와대 보좌진은 정인이가 왜 사망을 했고 왜 정인이에 대한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졌는지 좀 더 확인을 한 다음에 대통령이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제대로 된 메시지를 내도록 말씀 자료를 올려야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안 했습니다. 대통령이 별다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들도 별 생각 없이 말씀 자료를 대통령한테 써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10월 19일 청와대 청원이 시작된 지 한 달 뒤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 명 이상의 청원 동의가 이루어졌고요. 한 달 뒤에 20만 7,800명의 청원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6일 청와대가 답변을 합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1차관을 통해서 정인이에 대한 청와대 청원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그 답변 또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답변이 이렇습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2021년까지 664명을 늘려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를 하겠다. 아동학대가 공무원이 부족해서 뭐 이루어진 것처럼, 제대로 대처가 안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대처 방안은 그거 하나였습니다. 공무원 수 늘려서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겠다. 정인이 사건은 정부가, 경찰이 아동학대 신고를 받고도 즉각적으로 치밀하게 철저하게 대처하지 않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를 늘린들 그 공무원이 또 관련된 경찰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공무원 늘려봐야 세금 낭비인 셈입니다. 저는 공무원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늘리는데 그다지 반대하지는 않지만, 문제는 철저한 인식을 갖고 대처해야 되고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확실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하고, 평소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고, 평소에 아동학대 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하고 서로 소통도 필요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숫자 늘려서 적당히 대처하고 말면 공무원 수 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청와대 답변 중에 하나가 경찰의 징계 내용을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솜방망이 징계를 정부가 대처한 것처럼 청와대 답변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린 거죠. 경찰관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7명은 경고 및 주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경찰관을 이 정도 솜방망이를 한 거를 국민한테 그걸 대처했다는 식으로 알리는 청와대의 인식, 보건복지부의 인식,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인식을 했다면 경찰이 왜 이런 엉터리 징계를 했느냐고 불호령을 내려서 다시 제대로 경찰의 책임을 묻도록, 그리고 관련된 경찰들이 어떤 식으로 엉터리로 대응했는지 다 확인해서 더 큰 책임을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관련 경찰관 12명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넘어갔고, 서울 양천경찰서장 징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청소년 보호과장도 징계 받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올해 1월 초 언론이 정인이 사건을 취재를 해서 그 심각성을 보도를 하고 국민이 분노를 분출하니까 뒤늦게 경찰청장이 사과를 하고 양천경찰서장 대기 발령, 청소년과장 대기 발령 내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경찰에게 이 정권은 수사를 1차 수사 개시권, 종결권까지 맡겼습니다. 이런 경찰이 수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고 수사 종결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과연 제대로 된 국민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겠습니까? 경찰의 인권의식 매우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국민 눈높이에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경찰이 수사 개시권, 종결권을 다 갖게 되고 이런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그동안 검찰이 갖고 있었는데, 이 정권은 검찰 권한 빼기에 주력을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에 막강한 권력을 줬습니다. 정인이 사건 신고받고도 깔아뭉갠 경찰, 앞으로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면 과연 일 제대로 하겠습니까? 법무부 차관 이용구, 이 사람이 술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택시기사가 집에 데려다 줬는데 잠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 다 도착했다고 깨우니까 그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고 멱살도 잡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해당되는 걸로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아도 이거는 처벌해야 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 정권에서 법무부 실장을 지내고 변호사를 하는 상황에서 그런 폭행을 했는데, 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 경찰은 소환 조사도 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리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경찰에게 수사 개시권, 종결권 다 준다면 앞으로 권력이 있는 사람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다 암장을 해버릴 거고요.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억울함, 또 여러 가지 인권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는 상황에 대해서 경찰이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해가지고 가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런 엉터리 경찰에 우리가 이렇게 수사권, 종결권 다 주고 견제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박탈하는 게 이게 옳은 건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찰에 또 뭐가 주어졌습니까? 간첩 잡는 권한도 경찰에 주어졌습니다. 물론 3년간
일단 유예하기로 했지만 그동안 국정원 전문성을 갖고 간첩 잡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고 또 전문 요원을 양성을 해왔죠. 물론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 잡는 일 거의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국정원에는 그런 전문성이 있는데 이거를 경찰에게 또 넘겼어요. 이 경찰이 과연 국가 안보를 위해서 간첩 잡는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걱정까지 듭니다. 이런 경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이 앞으로 정신 차리라고 채찍질을 계속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작년 6월 천안 사건 이후에 정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심을 가졌다면 정인이는 저는 살렸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세균 총리가 마지막 대책이라는 심정으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작년 6월 사건 이후에 그랬지만 정인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총리 다 사과를 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 청와대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수보회의라고 합니다. 이 수보회의를 하면서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뒤늦게 언론이 보도를 통해서 국민이 공분을 일으키게 되자 한마디 했습니다. 입양 문제를 좀 깊이 점검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마치 입양의 허술함으로 인해서 생긴 사건으로 판단하는 대통령의 이 인식 정말 한심합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친부모에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입양된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상대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친부모보다 덜한 상황에서 이게 입양의 문제로만 보는 거, 이 인식 문제고 아동학대 전반의 심각성을 파악을 해서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정인이가 입양됐기 때문에 입양이 제대로 됐는지 앞으로 입양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입양의 허술함은 있었습니다. 입양의 허술함은 앞으로 고칠 건 고쳐야 되겠죠. 정인이 사건의 본질은 그러나 정인이가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여러 가지 신고가 3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권력이, 정부가, 경찰이 적극 대응하지 못해서 정인이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대응하지 못한 것이 본질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입양의 문제인 것처럼 대통령은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니 대통령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평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심각성을 알려고 노력을 했다면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대통령이 하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어서 대통령의 책임이 크고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평소에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정인이 사건이 터지니까 이번에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고 작년 6월 충남 천안에서 계모가 9세 남아를 여행 가방에 넣어서 7시간 동안 질식시켜 가지고 사망케 한 이 사건이 터지니까 대통령이 엄마의 마음 운운하면서 한마디 했을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의 양심에 비춰서 반성과 성찰을 하라 이런 이야기 하고 싶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는 제자들에게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양심에 자기 검열을 하라
이런 말을 누차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정권을 잡은 대통령,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비서들, 그 대통령이 임명해서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각 부의 장관들, 또 각 청장들, 이런 사람들, 자기가 국민의 공복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아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국민의 공복으로서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양심의 자기검열 해야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부터 해야 되겠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 정세균 총리 이런 분들이 양심의 자기검열을 했다면, 정인이 사건에 대해서 양심의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면,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양심의 자기검열을 하고 있다면 본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 겁니다. 본인들이 평소에 정인이 사건, 아동학대 문제 사건에 대해서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걸 아마 매우 부끄럽게 느끼게 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일들마다 양심의 자기검열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문재인 정권 하는 거 보면 명백히 잘못된 것도 뭐가 잘못됐느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나오거나 전 정권 탓하거나 남 핑계 대거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 추미애 최근 한 이야기 또 과간 아닙니까?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자가 재소자 중 수용자 중 50% 가까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27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동부구치소 관계자죠. 그게 대처를 제대로 못해서 분리를 해서 초동 대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허술하게 해가지고 확진자가 이렇게 확산이 됐고, 확진자가 처음 나오기 전에 마스크도 지급하지 않았고, 추미애는 확진자가 나왔는데도 교정 행정의 최종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동부구치소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을 했죠. 그랬던 법무부 장관 추미애, 최근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 동부구치소는 매우 밀집된 구조로 돼 있는데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그 구치소를 지었다, 이명박 정부 책임인 양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집은 이명박 정부에서 지었더라도 그 집을 관리한 책임은 현 정권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민을 바보로 하는, 국민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이런 말 같지 않은 말들을 하고 있는 추미애, 이게 문재인 정권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양심의 자기검열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쓰는 장관들 보면 참 추미애처럼 한심한 분들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독일 철학자 괴테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찰과 통찰이 없는 행동은 끔찍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성찰과 통찰하지 않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끔찍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죠.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만약에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동안에 관리를 허술하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성을 하고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겠다고 했다면, 그래서 성찰과 통찰을 했다면, 그런 다음에 행동을 했다면 이런 끔찍한 일이 동부구치소에서 벌어졌겠습니까? 작년 6월 천안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아동학대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들을, 허술한 점들을 꼼꼼히 다 점검을 하고 대비책을 마련했다면 정인이가 세상을 떠났겠습니까? 도대체 반성 모르고 성찰할 줄 모르고, 그러니 통찰력이 생길 수는 없고 엉터리 사태를 악화시키는 끔찍한 행동만 반복되고 있는 게 이 정권의 실상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이 정권은 국민이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서 이렇게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이 정권, 반드시 우리 국민이 서울시민과 부산시민의 힘을 통해서
심판하고 응징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일의 일석이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